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 리턴 포인트입니다. 오늘 더 리턴 포인트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주제로 숫자 0과 우주, 0부터 우주까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0은 얼마나 작은지, 우주는 또 얼마나 큰지. 오늘은 시간 제약상 심도 있는 내용은 다루지 못하고요. 심도 있는 내용은 다음 편부터 계속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리턴 포인트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 0이라는 숫자는 그렇게 간단한 숫자가 아닙니다. 부피도 없고 질량도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도대체 그런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조차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저울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저울의 이름을 판단의 저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현대인들은 매일 일어나서 저녁 늦게 잠들 때까지 계속 판단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요소들로 인해서 우리의 판단이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는 매일같이 쏟아지는 매스미디어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받는데요. 그래서 생긴 여러분의 판단의 자의 모양은 어떤 모양을 하고 있을까요? 과학자들은 과거 어떤 시기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뻥 튀었고요. 그 부산물로 이러한 구체와 그 모양과 형태와 질량이 다양한 파편들이 생겼다고 설명합니다. 빅뱅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약 200억 년을 초로 표현하면 10의 17승 수준이 됩니다. 200억 년은 10의 17승 정도의 수준이고요. 3천억 년은 10의 18승 정도입니다. 그러면 지구에 존재하는 모래 알갱이의 개수는 10의 몇 승 정도가 될까요? 역시 10의 18승 정도 수준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큰 수가 10의 약 18승 정도 되겠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과학자들은 10의 51승 정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의 개수는 어느 정도가 있을까요?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전자의 개수는 몇 개 정도가 될까요? 혹시 머릿속에서 아무 생각도 나지 않으면서 이렇게 대답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무한대. 아닙니다. 여기 에딩턴이라는 영국의 한 과학자가 있습니다. 이 에딩턴이라는 사람은 전 우주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를 계산한 사람입니다. 약 100년 전에 영국에서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에딩턴은 전 우주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를 이렇게 계산해 냈습니다. 10의 79승입니다. 저는 그야말로 충격이었습니다. 전 우주에 존재하는 전자의 개수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지금도 인터넷에서 에딩턴 넘버라는 정보를 검색해 보시면 이런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이나 수학자들은 10에 약 80승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우주를 채워버릴 수 있는 정도의 전자의 개수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될까요? 전 우주를 채워버릴 수 있는 전자의 개수는 놀랍게도 10의 130승 정도면 충분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10의 승수가 커질수록 조금만 승수가 커져도 그 스케일이 갑자기 커지는 것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여기 자가 하나 있고요. 저는 이 자의 이름을 판단의 자라고 이름 지어 봤습니다. 여러분의 판단의 자는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여기에 황량한 모래사막이 있습니다. 많은 모래알들이 있을 거고요. 여기에 제가 한 모래알에 특정해서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모래알 하나를 찾는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아마 이쯤 어디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게임의 확률은 0일까요? 0이 아닐까요?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숫자의 단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10, 100, 1000, 만 이런 식으로 나가고요. 그 뒤에는요. 10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억이고요. 조, 경, 해, 자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그보다 더 큰 숫자들은 양, 구, 간, 정, 제, 극, 항하사, 아승기, 나유타, 불가사의, 무량대수, 대수 또는 겁, 업 이렇게 커집니다. 저는 항하사라는 52승 숫자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과거 고대 인도 수학자들은 항하사라는 숫자가 겐지지강의 모래알 개수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무려 10의 52승이라고 계산했고요. 그런데 저의 계산으로는 10의 17승 또는 그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구에 존재하는 전 모래의 개수가 10의 18승이기 때문에 겐지지강의 모래의 개수는 17승 또는 그 이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대 인도 수학자들과 현대 수학자들의 인식의 차이는 무려 10의 35승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이제야 오늘의 주제인 0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수학적인 0은 어떤 것을 수학적인 0이라고 할까요? 10에 마이너스 몇 승 정도 되어야 0이라고 하겠습니까? 부피도 없고 질량도 없고 이러한 상태에 가까운 수학적인 통계학적인 0은 얼마일까요? 현대 과학자들과 수학자들은 10에 마이너스 50승을 0으로 정의합니다. 마이너스 50승이라고 쓰고 불가능이라고 읽습니다. 이는 지구에서 특정한 한 개의 전자를 찾는 정도의 확률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정의에 동의가 되십니까? 이러한 정보들로 인해서 이렇게 조금은 허접하게 표현된 그래픽들을 보거나 여러 가지 사물을 볼 때 제 마음의 판단의 스케일이 달라졌습니다. 저도 매일매일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제 마음속의 판단의 크기는 이 정도 크기에서 결정을 합니다. 여기에 가상의 섬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섬의 이름을 판단의 섬이라고 지어봤습니다. 이 섬의 바깥쪽은 허망의 바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기 섬의 왼쪽 끝은 0이 존재하고요. 바로 옆에 1이 있을 겁니다. 이쯤은 10의 18승, 이쯤은 10의 50승, 우측 끝은 10의 80승 정도가 되겠습니다. 0과 1 사이에 매우 작은 공간에 표현할 것이 있어서 다른 그림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섬의 왼쪽 끝을 표현했습니다. 왼쪽 끝은 10의 마이너스 50승, 즉 수학적 0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왼쪽은 낭떠러지고요. 우리가 번개에 맞을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권에 맞을 확률은요? 10에 마이너스 6승과 마이너스 7승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1, 2, 3 이렇게 쓰여진 카드가 있고요. 이런 각각의 카드가 20까지 준비되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카드들을 섞은 뒤 다시 1, 2, 3, 4, 5 이런 식으로 20까지 순서대로 정렬될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10에 마이너스 18승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1부터 200까지 쓰여진 카드를 준비한 뒤 한 번 섞고 다시 1부터 200까지 잘 정렬될 확률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이 그림에서 표현할 수 없어서 다른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여기 판단의 섬이 있습니다. 1부터 200까지 카드를 준비한 뒤 잘 섞고 다시 1부터 200까지의 순서대로 정렬될 가능성은 이 정도 분의 1입니다. 판단의 섬과 상대적인 거리로 볼 때 이 정도 위치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단백질 한 분자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그림은 계란이 아니고요. 단백질 한 분자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단백질 한 분자가 자연적으로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10의 마이너스 450승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쯤에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기능을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DNA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가장 기본적인 단위의 DNA가 저절로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가 될까요? 10의 마이너스 16만 7,626승이라고 합니다. 이 숫자는 이 그림에 떨어지지 못하고 왼쪽으로 많이 날아가서 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과거 전 인도 수학자들의 터무니없는 숫자 개념보다 왜곡되지 않고 건강한 스케일을 확인하셨습니까? 그리고 콘텐츠 중간에서 제가 여러분께 드렸던 사막에서 빨간 모래알 찾기 게임의 정답은 확률이 0이 아니다입니다. 아무리 사막에서 모래알 하나를 찾는 일도 수학적인 영에는 한참, 그것도 아주 한참 미치지 못한다가 정답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시다가 주위에 이 영상이 필요할 것 같은 분이 자꾸 떠오르시는 분이 있으시면 이 영상을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리턴 포인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